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신상 쿠션 리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이 많았던 제품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부터 확실히 눈에 띄게 좀 촉촉하다, 글로우 이런 쿠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압도적으로 요즘에는 그쪽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촉촉의 기준이 피부에 따라서 취향 따라서 정말 굉장히 차이가 큰 거 알죠?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 다수가 저와 십수년간 화장품을 주제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취향이나 어떠한 기준이 대충 비슷하다고 믿고 오늘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제품 뭘까요? 바로 에스쁘아 그리고 헤라입니다. 둘 다 아모레퍼시픽 산하 브랜드. 에스쁘아는 드럭스토어 들어가고 있고 헤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비슷한 사용감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름도 에스쁘아, 잘 아시는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그리고 헤라 같은 경우도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이에요. 둘 다 글로우예요. 그래서 각각 테스트도 많이 했지만 반반 비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영상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거 아는데 최근에 환절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정말 제품을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날씨가 환절기고 내 피부도 개떡같은데 감히 신제품들을 개떡같은 피부에 써보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늦어졌다는 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가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고른다 그러면 무조건 헤라예요. 사실 에스쁘아도 좋은데 뭔가 저는 되게 아쉬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우가 있는데 그 글로우가 엄청나지 않아. 엄청난 글로우면은 뭔가 커버력이 약한 것도 감내하고 쓸 텐데 그걸 감수할 정도로의 어떠한 장점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밀착력, 입자감 이런 것도 사실은 에스쁘아가 워낙 쿠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과거 제품들에 비하면 밀착력도 좋지만 그래도 확 오는 뭐가 없었다. 헤라 같은 경우는 에스쁘아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되는, 근데 결과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얼굴에서 느껴지는 글로우는 두 가지가 비슷하더라. 에스쁘아 같은 경우도 워낙에 컬러가 잘 나와요. 무조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한국인 피부에 잘 맞는 예쁜 색상들이 정말 유독 잘 나오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 제품 자체가 확 와닿지 않으니까 컬러 얘기는 별로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전 좀 아쉬웠어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얇은데 모공이라도 매끈하게 가려주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글로우도 약간 그렇고 엄청 촉촉하지도 않고 커버가 잘 되지도 않고 좀 그랬던, 그냥 쉽게 말했을 때 얘는 재구매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끝까지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쉬워. 그렇다고 진짜 정말 버릴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저보다 훨씬 피부가 좋은 동생들을 찾아서 리필도 새거 있으니까 줘야 될 것 같은 제품이라 그러면 헤라는 제가 그래도 왠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리 수강생들 중에 이 정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얘는 왠지 끝까지는 쓸 것 같은 느낌. 헤라 같은 경우는 컬러도 예쁘게 나오지만 워낙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 걸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흔치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장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하시면서 발라서 꼭 비교를 해보세요. 헤라 같은 경우는 색상이 많아서 저는 보통 그냥 늘 쓰던 거에서 가까운 색상 하나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거 혹은 그 뒤에 있는 거 비교해 보거든요. 제품마다 출시될 때마다 색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선택한 색상, 저한테 딱 맞는 거는 17N1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허옇게 뜨지 않으면서도 화사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핑크핑크한 거 아니에요. 저 요즘 핑크핑크한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어색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색상은 되게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나 무슨 파운데이션 쓴다, 무슨 컬러 쓴다 얘기했잖아요. 저랑 비슷한 분들은 요 정도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색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그게 사용감이 어떻다는 거야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했던 제품 중에 어뮤즈 쿠션 기억나세요? 비건 커버 쿠션? 이 제품과 얘기를 해보자면 엄청 비슷해요. 엄청 비슷하다 그러면 이
헤라가 훨씬 비싸니까 사실 가격적으로는 어뮤즈가 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냥 처음 딱 발랐을 때도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진짜 그냥 굳이 잘 모르고 발라준다 그러면 못 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의 변화된 느낌도 비슷하고, 바른 직후에 느껴지는 엄청난 물광 아니에요. 둘 다 이거 써봐서 알잖아요, 그쵸? 그냥 적절한 그 윤기도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다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썼어. 이걸 쓰다가 또 벗었어. 약간 뭔가 좀 변화가 있죠. 그 느낌까지도 굉장히 비슷했다는. 근데 이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어뮤즈보다 헤라가 일단은 컬러가 많고 백화점에서 테스트하기가 좀 너무 좋아서 수강생들도 헤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는데, 어뮤즈 같은 경우는 컬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몇 개 없는 세 가지인가? 그게 전부 다 안 맞는 피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라는 그 안에서 좀 선택지가 훨씬 있어서 가격 같은 거 상관없이 파운데이션 하나 고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바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땡기는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더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기도 하고, 아예 글로우를 줄 거면 확실하게 주던가,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커버를 주던가, 아니면 뭐 조금 더 모공을 잘 가린다던가, 이런 게 욕심 나는데, 약간 지금 아까 에스쁘아도 그렇지만 좀 그런 면에서 헤라도 근데 진짜 이거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던 이유는 정말 이게 그래서 촉촉함이 개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윤기 딱 좋아요. 더 광나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별로 모공 문제가 저보다 없는 분들, 트러블 걱정도 별로 없어서 뭐 커버도 필요 없어. 심지어 근데 헤라가 색상이 너무 예쁘대.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게 되시면 테스트 해보는 거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진짜 되게 평범한 보통 피부에는 너무 잘 나온,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광이 나면서 나는 광을 원하니까. 근데 여드름 자국 같은 거, 뭐 거뭇거뭇한 거, 불긋불긋한 거, 그런 거 좀 잘 가려주는 그런 글로우 쿠션은 왜 안 나오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오래된 제품 CNP 이게 있잖아요. 그쵸? CNP 프로폴리스 앰플링 쿠션.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추천을 했던 제품이고, 사실 저는 이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추천도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단종되지 않는 이상 제가 추천했던 제품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산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러분? 광이 나요. 물론 뭐 피부에 따라 광이 너무 나서 못 쓴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정도 피부 기준에는 딱 예쁜 그런 광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중에서는 커버가 거의 제일 높은 게 아닐까 할 정도. 근데 이게 어땠어요? 광이 날 정도로 촉촉한데 커버가 되다 보니까 좀 밀착이 아쉬운 느낌이 있고, 특히 지금처럼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때 마스크에 눌리면 너무 잘 찍히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광은 나면서 또 지속이 엄청 좋고 커버가 잘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에스쁘아, 뭐 어뮤즈,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헤라 비교했을 때 커버는 얘를 못 따라와요. 이거 써보신 분들, 지금도 이거 쓰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제가 비추천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새로운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광이 좋은데 이 정도 커버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이거 쓰는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헤라랑 에스쁘아, 어뮤즈 쓰면 어떨지, 이 커버를 만족하셨으면 다른 거는 커버에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식단 관리하고 또 색소 관리해서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 헤라가 훨씬 밀착이 잘 돼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커버를 막 얹었어, 광도나. 근데 피부가 잘못 안 맞는 분들이 쓰게 되면 좀 무너질 때 조금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 더 그렇고. 근데 얘는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이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오히려 뭐 어디 마스크에 찍히거나 해서 날아가면 날아갔지.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약간의 제품 특유의 윤기는 좀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 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뮤즈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제품이 적당히 예쁜 윤기 정도 주는 제품이었다 그러면 젤리 비건 쿠션,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글로우예요. 더 광이 납니다. 요거보다 요게 훨씬 더
광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젤리 쿠션. 이거는 어떤 느낌의 제품이냐면 제가 인스타에서 소개한 적이 있던 이 미샤의 글로우 쿠션. 이거랑 엄청 비슷해요. 미샤 글로우 쿠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후기를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진짜 호불호예요. 너무 좋아요. 완전 인생 쿠션이 됐다는 분들이 있고 커버력이 약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둘 다 호불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호예요. 그래서 이 제품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샤를 쓰다가 그 뒤에 이걸 썼는데 이거를 딱 쓰자마자 정말 보지도 않고 딱 든 생각, 이거 한국 콜마다. 봤더니 진짜 제조가 한국 콜마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느끼기로는 국내에서 이 젤리 쿠션의 이 사용감을 낼 수 있는 제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한국 콜마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독보적인 사용감입니다. 둘 다 커버력은 엄청 없어요. 그리고 글로우, 광택, 여러분 생각하는 약간의 그런 물광 같은 느낌으로 말하자면 국내에 현존하는 쿠션 중에서는 얘네가 최고 광이 잘 올라오는 제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얘기했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 그럴까 좀 확실히 더 커버가 올라가면서 입자감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잘만 바르면 진짜 정말 촉촉한 리퀴드 바른 것 같이 입자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내 스킨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미샤랑 이 젤리 쿠션 단점은 지속력이에요. 이런 광택에 커버도 약한데 이렇게 촉촉한데 지속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휴대하시면서 피부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아직도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쓴다 그러면 무조건 찍힙니다. 찍히고 이 안에서 좀 뭐 숨 쉬어서 습기 차고 그러면 좀 날아가는 느낌 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광택이 나고 이렇게 촉촉한데 뭔가 엄청 쫙 붙어있는 느낌은 아직까지 기술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른 이후에 느낌, 눈으로 봤을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정말 엄청 비슷해요. 같은 제조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이 미샤 얘기할 때 말했던 가장 큰 단점은 컬러예요. 얘도 밝은 색상이 있고 어두운 색상이 있지만 셋 다 별로예요. 색상이 다 별로예요. 셋 다 저랑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미샤에서 사실 쓸만한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색을 쓰냐면 그냥 세 개 다 써요. 뭘 써도 안 예뻐 색상은. 그래서 그냥 뭐 눈에 보이면 바닐라네 그리고 발랐다가 뭐 어떨 때는 샌드. 근데 솔직히 바닐라나 뭐지 페어였나 페탈이었나 걔네는 밝은데 하나도 안 예쁘게 밝아서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차분하게 어둡게 쓰면서 색소 같은 걸 더 잘 가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샌드 색상 가장 어두운 걸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어뮤즈를 쓰고 너무 좋았던 거는 미샤의 그 컬러의 단점을 이 어뮤즈가 보완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1호 순수라는 색상인데 이거는 제가 미샤에 있는 어떤 뭐 밝은 색상을 썼을 때보다 훨씬 제 피부와 잘 맞는 색상이에요. 진짜 비슷하지만 이게 정말 객관적인 차이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써봐도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뭐냐면 너무너무 다 비슷한데 진짜 미묘하게 이 미샤가 커버가 더 잘 올라가는 느낌?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는 다 좋은데 커버가 조금 아쉬워요 라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약간 덜 가려지는 느낌? 뭔가 딱 발랐을 때 미샤가 잡모공도 그렇고 조금 더 색소 위에 팍 더 올라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 어뮤즈 컬러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잘 가려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 둘 다 색소 잘 안 가려져요. 뭐 막 잡티 있고 여드름 뭐 자국 같은 거 하나도 안 가려져요. 그런 거를 가리면서 촉촉하게 광낼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너무 건조해. 그래서 이 정도 촉촉한 거 써야 돼 그러면 적어도 식단 관리하고 조금 다른 케어하면서 여드름은 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여드름까지 커버하면서 이런 거를 쓸 수는 없다는 거. 그냥 얘는 톤을 정리해주고 확실히 내 생얼보다는 결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뭐 여러분 뭐 선쿠션 같은 거라든지 톤업 선크림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허연 느낌이 아니면서 선크림의 그런 백탁 같지 않으면서 스킨톤 안에서 최대한 내 피부를 예쁜 톤과 결로 보정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의 커버는 기대하면 안 되고 젤리 쿠션을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물망처럼 돼가지고 그쵸?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찍었을 때 액체처럼 나오는 파운데이션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약간 푸딩 같은 느낌으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망을 통해서 굉장히 고르게 좀 특수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묻어 나오는데 이 젤리 쿠션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거의 이런 거는 커버는 기대하기 힘들고 잡모공 가리는 거예요. 잘만 쓰면 큰 모공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잡모공을 굉장히 매끈하게 가려가지고 정말 생얼보다 훨씬 예쁜 스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단종된 촉촉한 걸로는 거의 넘버원이었던 헤라의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옛날 기술력, 너무 촉촉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밀착력 같은 거는 미샤보다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그런 잡모공 가리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글로시한 제품들보다 굉장히 결 표현이 좋아진 제품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리 두드려도 커버력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커버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냥 모공만 조금 매끈하게 가렸다 그러면은 뭐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쿠션들, 제가 여러분 쿠션 할 때 바르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스펀지 쿠션 같은 거, 이런 거랑은 좀 바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오늘 잠깐 보여줄 건데, 대부분의 쿠션들은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뭐 피부가 너무 좋으면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발라도 다 잘 먹고 예쁘지만 밀리거나 커버가 안 되거나 뭐 모공에 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쿠션 바르는 영상에서 찍어서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커버 터치, 뭐 연결 터치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젤리 쿠션, 이런 타입, 안에 푸딩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그물망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촉촉한 쿠션은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서 바르면 아무리 두드려도 커버도 안 되고, 심지어 그냥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피부 상태에다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냥 되게 얇고 모공 커버가 하나도 안 돼요. 이런 애들을 바를 때는 묻혀서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잘 아는 프라이머 바르듯이 발라줘야 돼요. 프라이머. 그래서 모공에 프라이머 바를 때 어떻게 발라요? 약간 이렇게 프라이머에 채워 넣는 느낌으로 손으로 뭐 문질러 주거나 펴주듯이 바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충분히 묻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펴서 모공을 지나가면서 채우는 느낌으로 펴줘요. 펴주고 경계선이나 이런 데는 두드려주고, 1차적으로 바를 때 그렇게 바르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침에 집에서 바르고 나올 때 가장 먼저 바를 때 펴서 발라줘요. 펴서 이마 부분도 막 그냥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막 펴서 발라. 펴서 바르고 이런 경계선 같은데 이런 데를 두드려주고, 1차는 그냥 쫙쫙 펴 바른다. 그런 다음에 뭐 경계선 두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바를 때는 계속 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런 제형의 쿠션들은 밀려요. 그래서 추가로 바를 때는 양을 더 줄인 다음에 똑같이 다른 거 바를 때처럼 두드려서 발라준다. 그러면 오후에 만약에 회사나 학교에서 바른다. 그러면 추가로 바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펴면 안 돼. 발라져 있는 얼굴에다가 가볍게 두드려가면서 혹시 뭉쳐 있거나 뭐 들떠 있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추가로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광이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상에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에 모공도 있고 막 모공도 많고 그런데 현실에서 제가 이거를 바르고 그냥 거울을 보면 오히려 잡모공이 가려지고 얼굴이 매끈해져서 너무 좋은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광택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오히려 모공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잖아요. 잘 아시죠? 모공이 있는데 광 나는 걸 바르면 모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잡모공, 큰 모공은 못 가리는데 잡모공은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쫙 채워지면서 그 위에서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얇고 촉촉하다 보니까 눈가 이런 데다가 막 커버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웬만한 컨실러나 어떤 그 커버 쿠션보다 촉촉하니까. 근데 사실 다크서클 같은 거 하나도 커버 안 돼요. 생얼보다는 조금 가리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미샤 쓸 때는 샌드 색상을 제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샌드 색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제가 지금 연말인데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연말에 트러블 엄청 많이 나거든요. 막 술 먹고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근데 지금 아주 상태가 그래도 좋은 편인데
여기에 막 뭐 먹고 나고 그게 진정되는 동안 막 자국 가잖아요. 자국이 있고 그럴 때 이 샌드 색상을 일부러 바른 거예요. 같은 제품 안에서도 색상이 어두워지면 좀 울긋불긋하고 색소를 더 잘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샌드를 좋아했던 거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리고, 그런 다음에 눈가도 샌드 색상을 바르면 약간이라도 커버가 더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뽀얀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화장을 좀 얇게 하는 편이고 커버를 막 하는 것보다는 광 쪽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제품을 항상 쟁여놓고 썼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과거에 단종된 헤라 쿠션 그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어뮤즈 사기 전에 미샤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 또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뭐 색깔 닥치는 대로 쟁여놔요. 일단 뭐 나중에 누구 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앞으로 미샤를 뭐 더 쟁여놔야 될지 이 어뮤즈를 쓸지 결정을 못했어요. 얼굴 톤을 생각하면 무조건 어뮤즈인데 약간의 커버 차인데 그 미샤 그 느낌을 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뭘 재구매하게 될 것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촉촉한 거 이런 거 너무 나도 딱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선택할 때 나는 일단 저보다 젊고 피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젊고 가릴 게 별로 없어.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뮤즈. 나는 가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근데 색소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글로우 쿠션은 써도 된다? 그러면 미샤를 쓰시는 게, 그 중에서도 샌드 색상을 가장 먼저 실제로 얼굴에 얹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뭐 에스쁘아, 헤라 이런 쿠션들은 이름이야 다 글로우가 들어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글로우 쿠션이다 그러면 제 기준, 정말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런 거 방금 말한 젤리 쿠션들, 이런 것들이 진짜 글로우 쿠션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 소개했던 애들은 뭔가 글로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되게 자연스러운, 전혀 광과는 거리가 먼 그냥 적당히 예쁜 윤기 정도 아닌가. 뭐가 더 좋은지는 정답이 절대 없습니다. 진짜 각자 취향과 피부 상태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 잘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분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써봤자 어때요? 광보다는 그냥 최악이겠죠. 지속도 안 되고. 미샤 글로우 쿠션이랑 어뮤즈의 젤리 쿠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킨케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물광까지도 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바르고 밖에 나가면 물광 화장 했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제품이에요. 곧 뭐 실내 마스크 벗네 안 벗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실내 마스크까지 벗어서 진짜 마스크에 찍힐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광이 질질 흐를 정도로 정말 물광을 내는 그런 화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한이 맺혀 있는데, 집에서 대충 굉장히 쉽게 물광을 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스킨 상태가 좋고 스킨 케어를 잘 해야겠죠. 촉촉하게. 스킨 상태라는 거는 먹는 거 잘 관리해가지고 트러블 올라오지 않게 유지를 해놓고, 그래야 물광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마큐어 베베 스킨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요게 요렇게 똑같은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쿠션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집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대용량. 여기 이렇게 있고 퍼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거를 베이스처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은 뭐냐? 여기 보면은 얘가 아마 차단 지수가 있을 거예요. SPF 무려 45에 PA 뿔뿔뿔. 네. 근데 자외선 차단 능력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발라봤더니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이걸로 충분히 커버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여기에 있는 그 정말 제거하기 쉽지 않은, 물론 지금 아주 많이 옅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모반이 진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외선 차단 능력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거나 어떠한 물리적인 걸 동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물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참 모순인데,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 하고 사실 바로 이제 물광을 내기 좋은 베이스 제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외선 차단은 양산을 쓰던가 뭐 다른 거, 아니면 저는 그래서 낮에 주로 물광을 하기보다는 이제 밤에 놀러 갈 때 광을 내는 걸 좋아해요. 자외선이 없을 때. 자, 그때 활용을 하는데 스킨케어가 끝났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제품을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얘 바르는 방식은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드리는 거 아니고 마치 모공을 채우듯이 프라이어 바르듯이 그냥 쫙쫙 펴서 바르고, 쫙쫙 폈더니
여기서 몰려가지고 뭉치네? 그럼 이렇게 훑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얘를 먼저 발라줘요. 이거는 단독 사용이 가능해요. 단독 사용 시에는 어떤 느낌이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지만 차단은 잘 안 되면서 생얼보다는 무조건 피부가 예뻐지는데 그게 확 커버되는 거 당연히 없고 뭔가 톤이 약간 정리가 되면서 결이 정리가 돼요. 똑같이 모공이 정리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품도 여러분 한국 콜마입니다. 콜마만이 가능한 독보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잔모공이 약간 가려지면서 결이 좋아 보이고 윤기가 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진짜 되게 순수한 뭘 잘 모르는 남자 앞에 이걸 딱 바르고 가서 쌩얼인 척해도 걔는 아마 믿을 거야. 피부 어떻게 이러시냐고 할 거야. 아마 그 정도의 제품이에요. 즉 이거 젤리 쿠션들에 비해서는 더 커버력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하얀 마스크를 꼈을 때 뭔가 약간 스킨톤에 뭔가가 찍혀 나오긴 하는 그 정도의 제품이에요. 이거를 발라줍니다. 이걸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이걸 씁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얘를 쓰고 이 조합을 많이 썼는데 왜 굳이 얘를 깔아주냐. 얘도 광이 있는데 이거를 깔고 얘를 바르면 광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얼굴이 진짜 무광했어?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광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떤 테크닉도 필요 없고 그냥 이어서 두 개를 발라주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글로우 쿠션, 광 쿠션 이런 촉촉한 쿠션은 아니지만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쿠션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오 킬 커버 더 뉴 파우네어 쿠션. 요거예요. 이게 지코 쿠션인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 후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제 피부 기준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또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인데 그런 쿠션이에요. 뭐냐면 제가 딱 썼을 때 테스트를 못하겠다 할 정도. 그거는 사실 뭐 엄청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왜냐면 이미 처음 썼을 때 환절기였어요.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얘가 막 광나고 촉촉해서 그런 걸 개선해 줄 정도의 제품은 아니야. 그치만 뭐라 그럴까 흔치 않고 아니 완전 새로운 사용감의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테크닉 좋은 사람이 얼굴에다가 정말 얇게 정말 얇아요. 얘가 진짜 얇거든요. 정말 얇게 리퀴드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짜 얇게 파우더를 정말 사르륵 얹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감이 막 광이 나지도 않고 엄청 촉촉하지 않죠. 그리고 어쩜 그냥 대충 막 갖다 때렸는데도 되게 얇아요. 막 두께가 퍽퍽 올라가진 않아. 그래서 커버력이 되게 또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진짜 피부를 진짜 약간 깐 달걀 같이 만들어줄 것 같은데 내 현재 상태가 깐 달걀이 되기에는 지금 좀 힘든 그런 상태라서 테스트를 하다가 사실 거의 약간 포기했어요. 절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싶지가 않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춥고 이런 때가 아니고 내년 봄이 됐을 때 한번 제대로 다시 써봐야 이 제품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기술력의 제품 같은데 지금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매우 섣부르다는 생각. 내년 봄이 됐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요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다시 그때 제대로 테스트한 뒤에 후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비교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